오늘은 서비스의 개념과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리고 여행을 간다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이러한 모든 순간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어떤 서비스는 기억에 남고, 또 어떤 서비스는 왜 내 기억에서 잊혀질까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무형의 활동을 우리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형과 경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은 눈에 보이지만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 우리는 서비스에서 감정과 경험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보자면 같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어떠한 승무원을 만났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편안한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불편한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고객이 느끼는 감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제품처럼 결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커피라는 이 자체는 제품이지만 주문하는 과정과 그리고 직원의 말투, 그리고 그 카페 매장의 분위기, 그리고 이 커피를 어떻게 제공되는지, 제공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서비스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단순히 결과를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핵심은 경험과 감정입니다. 같은 호텔에 머물렀더라도 어떠한 직원은 그 고객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어떤 직원은 무표정으로 응대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객실이 아니라 고객이 느끼는 감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기능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감정적 가치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기업이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동 생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 서비스를 보게 되면 승무원이 아무리 친절해도 고객이 협조하지 않으면 좋은 서비스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 경험은 더욱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제공자와 고객이 함께 만드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가치 전달이 아니라 가치 창출입니다. 과거에는 서비스를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서비스는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 트레이너는 운동을 대신해 주지 않죠. 고객이 직접 참여해야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서비스는 고객의 참여를 통해서 완성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사람입니다.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같은 시스템과 같은 환경에서도 이런 직원의 태도와 커뮤니케이션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서는 직원이 곧 브랜드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특히나 항공이나 호텔 분야, 이러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직원의 말 한마디, 그리고 직원의 표정 하나하나가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기억으로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죠.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러한 서비스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 대부분은 그 어떠한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 상대방의 작은 배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무형의 경험이며 고객과 함께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감정을 포함한 가치고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서비스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고객의 마음에는 가장 강하게 남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제품과 서비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품은 눈에 보이고 그리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저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경험으로 남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특징은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기분 좋았던 서비스 경험이 있다면 아마 그 직원의 태도나 말투가 가장 먼저 기억에 날 것입니다. 그것처럼 서비스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서비스의 개념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서비스가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서비스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는 눈에 보이는 물건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을 이해해야 좋은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무형성입니다.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구매 전에 품질을 먼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항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가 몸소 이용해 보기 전까지는 정확한 품질을 알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브랜드나 그 회사의 브랜드나 그리고 그 회사의 후기 그리고 이미지 등을 통해서 먼저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고 해서 서비스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석이나 음식 같은 일부 요소들은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서비스는 그 회사의 직원의 태도나 친절함, 그리고 배려와 같이 보이지 않는 요소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비스는 구매 전에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회사의 브랜드의 이미지나 그리고 그 회사를 이용했던 그 고객들의 후기, 그리고 주변의 경험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예상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보이지 않는 신뢰를 기반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분리성입니다. 이 비분리성이란 것은 서비스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제품은 공장에서 생산된 후에 이제 판매가 되지만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서비스는 제공되는 순간에 바로 동시에 소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 진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료는 의사가 제공하는 순간에 바로 소비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람이 곧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같은 메뉴라도 직원이 친절하면, 의사가 친절하면 좋은 서비스가 되고, 불친절하면 좋지 않은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품질은 시스템보다도 이러한 사람의 태도에 크게 좌우되고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질성입니다. 서비스 품질이 항상 일정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이 이질성입니다. 왜 서비스 품질이 항상 일정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서비스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직원이 똑같이 고객에게 응대를 하더라도 그날의 컨디션과 그날의 감정과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라도 다르게 느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은 친절하다고 느끼지만 또 다른 고객은 똑같다라고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매뉴얼과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이러한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똑같은 직원이라도 그 사람의 그날의 컨디션이나 감정이나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으로 서비스 기업은 교육과 매뉴얼을 통해서 표준화를 시도하려고 하죠. 서비스의 특징 네 번째는 소멸성입니다. 이 소멸성은 저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서비스 저장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의 빈 좌석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서는 이렇게 시간 관리와 수요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의 품질은 단순히 우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고객의 기대와 그리고 그 실제 경험의 차이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대보다 경험이 좋게 되면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대보다 낮게 되면 불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기대 관리입니다. 너무 과도한 기대를 만들면 오히려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서비스 품질을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서비스 품질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고객이 기대한 수준과 그리고 이에 따른 실제 경험의 차이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똑같은 서비스를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매우 만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기대와 경험의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품질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고객이 실제 경험과 그리고 기대 수준에 따라서 만약 고객이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경험을 했다면 감동이나 높은 만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대보다 낮은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족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비스의 절대적인 수준보다 고객이 얼마나 기대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 사례를 한번 이해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평범한 카페에 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냥 큰 기대 없이 갔는데 직원이 매우 친절하게 응대하고 그리고 작은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면 고객은 와, 생각보다 너무 좋다 라고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유명한 아주 좋은 호텔에 갔는데 서비스가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최고급 호텔인데 왜 이 정도밖에 서비스가 안 돼? 서비스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실망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서비스 수준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기대에 따라서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기대 관리입니다. 기업은 고객의 기대를 적절하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너무 높게 과도한 광고나 과장된 표현으로 지나치게 고객의 기대를 높여버리게 되면 실제 서비스가 아무리 괜찮아도 고객은 실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대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조금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고객은 만족하거나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업은 어떻게 기대를 관리할까요? 첫 번째로 정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너무 과장하지 않고 그리고 현실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관된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대와 실제 경험의 차이를 줄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매뉴얼과 교육을 통해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서비스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의 핵심 포인트는 기업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느끼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서비스의 기준은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품질 5가지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은 5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용성, 두 번째 신뢰성, 세 번째 반응성, 네 번째 확신성, 그리고 다섯 번째 공감성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은 단순히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콜 모형에서는 서비스 품질을 이렇게 5가지 요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소를 이해하게 되면 좋은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형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성에 눈에 보이는 요소, 즉 우리가 보이는 시설이나 인테리어, 그리고 장비, 그리고 직원의 복장과 외모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본질적으로는 무형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하지만 고객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서비스의 수준을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로비가 깨끗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우면 고객은 이곳 서비스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직원의 단정한 복장과 미소는 서비스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성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은 고객과의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능력을 우리는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실수 없이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신뢰성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항공 서비스에서는 정시에 출발하고 그리고 호텔에서는 예약한 객실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그리고 택배에서는 정확한 배송이 모두 이렇게 신뢰성과 관련되게 됩니다. 고객은 정말 이 기업은 믿을 수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반응성입니다. 반응성은 고객의 요청이나 문제에 얼마나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이 반응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즉시 대응하는 직원과 아니면 느긋하게 관심하게 반응하는 직원은 서비스 평가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특히 요즘 고객들은 굉장히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문의에 빠르게 답변하고 그리고 항상 컴플레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이러한 반응성이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확신성입니다. 확신성은 직원의 전문성과 태도를 통해서 고객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능력을 우리는 확신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는 의사의 전문성이 확신성이고 항공사에서는 승무원의 안전안내가 고객에게 큰 신뢰를 주게 됩니다. 추가로 직원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정확한 설명, 그리고 친절한 응대는 고객에게 이곳은 믿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확신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서비스가 복잡하거나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확신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공감성입니다. 공감성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를 제공하는 능력이 바로 공감성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맞춤형으로 응대하는 서비스는 단순한 만족을 넘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게 되죠.
고객의 이름을 기억해주거나 작은 불편을 먼저 파악해서 해결해주는 행동은 모두 이러한 공감성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대 서비스에서는 나를 이해해주는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를 고객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성은 매우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5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게 되면 첫인상은, 유형성은 첫인상을, 신뢰성은 약속 이행을, 반응성은 빠른 대응을, 확신성은 전문성과 신뢰를, 그리고 공감성은 고객 이해로, 이 5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만 높은 서비스 품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 즉 반응성과 고객을 이해하는 태도, 즉 공감성이 이렇게 서비스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 아무리 좋은 서비스더라도 모든 요소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좋은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요소를 기억하게 된다면 어떤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인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품질 측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설문이나 우리가 그 서비스의 리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기대와 실제 경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방문 의도와 추천 의도를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다시 오고 싶어 한다면 그 서비스는 성공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는 서비스 표준화입니다. 매뉴얼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직원 교육입니다. 직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서비스 품질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서비스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고객과 굉장히 중요한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비스 회복입니다. 서비스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더 빠르게 대응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고객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험한 좋은 서비스와 나쁜 서비스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무엇이 달랐는지, 대부분은 제품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에서 차이가 아마 발생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퀴즈 문제입니다. 서비스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무형성, 2번 저장 가능성, 3번 비분리성, 4번 이질성. 무엇일까요? 퀴즈 두 번째, 서비스 품질은 무엇과 무엇의 차이로 결정되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객의 기억에는 가장 오래 남는다라는 거. 결국 서비스의 핵심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서비스 직무에 나가게 되게 된다면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태도와 그리고 고객에 대한 공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